애프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들의 생존 노하우. 안녕하세요. 잡 플레이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각기 다른 경험과 노하우로 멈추지 않고 도전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14명의 사람들의 생존 노하우를 담은 책 애프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14명의 저자분들 중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도나비스쿨 이태용 대표님의 글입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들의 일상.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은 지 1년이 넘었다. 2020년 2월쯤만 해도 나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랜 기간 우리와 함께 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사태가 조금씩 심각해졌지만 늘 그러하듯 내겐 큰 변화가 없을 줄 알았다. 코로나가 시작될 지금으로 기억한다. 한참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온라인 공간에서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굳이 저런 일들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온라인 공간에서 돈 버는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중이라 학원 일만 해도 이미 충분히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코로나 상황이 길어졌다. 내가 하는 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근무 형태가 비대면 형식으로 바뀌면서 수입이 점점 줄었다. 어떤 노력 없이는 살아남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AI의 발달, 코로나 대유행은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을 바꿀 게 불보듯 뻔했다. 코로나 시대를 버티려는 자와 적응하는 자. 나는 우선 네이버 카페, 유튜브, 독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글과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일들을 찾았다. 그러던 중 돈 버는 기술이라는 유튜버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특정 관심을 주제로 운영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부업 등 다양한 주제어로 검색하고 찾아 닥치는 대로 가입한 다음 무료 강의부터 열심히 들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관 가능한 일을 위주로 관심을 두고 공부했다. 그렇게 관심 영역을 넓혀갔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라는 물음에 끊임없이 대답하듯 연구하고 공부했다. 그러다 2020년 7월부터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돈 되는 취미 찾기를 주제로 그동안 공부한 내용에 내 경험을 덧대어 새롭게 구성하고 줌을 이용해 강의를 진행했다. 반응은 상당했고 엄청 순조롭게 방이 운영되었다. 무료 강의로 시작해 신뢰를 쌓고 진정성을 보여주니 더 깊은 내용으로 유료 강의를 해달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오픈 채팅방을 운영할수록 매력적이라고 느낀 나는 주변 지인들에게 지금 당장 비슷하게 해볼 것을 권유했다. 주변에 여러 차례 권유했음에도 자기와 잘 안 맞는다거나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실제 오픈 채팅방 운영 시작과 함께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생각을 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나는 확신이 생겼다. 이 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알았다. 때문에 생산자 마인드로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거기에 나만의 색깔을 입힌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다.
그렇게 꾸준히 진행한 결과 반년 정도 오픈 채팅방 지식 창업을 통해서만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온라인을 통해 돈을 버는 자, 돈을 쓰는 자. 요즘 유튜브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부업을 하고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들은 자기만의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또 다른 수익 파이프라인을 형성한다. 우리는 그 콘텐츠를 보면서 소비를 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작자에게 광고 수익을 가져다 준다. 결국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더 가파른 속도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텍스트 기반 검색을 원하지 않는다. 영상으로 제작된 정보를 찾고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며 대중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관점을 조금만 바꾸고 노력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소비자로서의 마인드가 아니라 생산자의 마인드로 현상을 바라보고 실행하면 분명 달라진다. 우리가 궁금한 뭔가가 있을 때 블로그나 유튜브,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그 누군가도 우리와 비슷하게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을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 관심사와의 접점을 찾아 나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려는 나의 의지와 실행력이지 대단한 경력과 현재의 위치가 아니다. 정보는 이미 과포화 상태이다. 필요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인터넷에 다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내용을 작성하긴 힘들지만 누군가가 기록해둔 콘텐츠를 기반으로 내 경험과 지식을 덧대어 재가공하는 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필수 능력 중 하나인 큐레이션에 대한 설명과 돈 되는 다양한 취미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코로나 시대에 내가 부업으로 수익을 낸 4가지 방법. 첫 번째, 지식 창업. 대학교 졸업 후 줄곧 학원 일만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에 먼저 에너지를 쏟아보기로 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대상으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료 편집을 콘텐츠로 삼아 오픈 채팅방을 만든 뒤 홍보를 시작했다. 기존에 많은 정보를 얻고 공부하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수의 원장님들을 유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30명 남짓 되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한 달간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쉬지 않고 무료 특강을 진행했고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부업의 내용을 소개하며 진정성 있게 강의한다는 평가와 함께 폭발적으로 방이 커졌다. 연이은 강의 호평 속에 방 분위기가 달아오르더니 한 달 정도 뒤부터 드디어 유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지를 올리기 무섭게 신청 마감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분들이 계셨기에 고민 끝에 팬키지 멤버십 모집 공고를 올릴 수 있었는데 이 역시 공지하자마자 1, 2초 만에 일기 모집이 마감되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팬키지 2기 모집 및 평생회원 모집을 통해 수익화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코딩, 자동화, 소책자,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료 강의를 진행하며 수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두 번째, 유통.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려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해본 적 없는 일이라 막연하고 어려워 보여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중에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연스레 관심이 갔다. 알아보는 도중 내 브랜드를 만들고 공장과 계약을 맺어 제품을 생산한 뒤 판매하는 OEM 제조 과정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현재 뉴트리퓨처라는 브랜드 상표권 특허를 신청해 심사 중이다. 실은 특허와 관계없이 현재 공장과 계약을 맺고 건강기능식품 분말과 음료 분야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스토어에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제품 가격을 회원들에게만 공개하고 온라인상의 가격 노출을 금지한 상태로 물건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 형태도 가능하다. 철저하게 회원들에게만 가격이 노출되는 방식의 쇼핑몰을 폐쇄몰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이나 공무원 복지몰이 대표적인 예다. 제조사나 총판, 벤더사와 연결되어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받고 그 물건을 폐쇄몰 형태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 형태로 판매해 수익을 낸다. 좋은 공급사로부터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게 소싱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많은 발품을 팔고 거절에 익숙해질 정도로 많은 업체에 문의해 보면서 상품을 찾는다. 그렇게 한번 잘 받아온 물건이 두고두고 든든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구글, 오픈 채팅방, 네이버 카페 등을 검색해 알아보고 끊임없이 소싱을 하면서 단가를 낮추니 마진이 늘어나 생각보다 수익이 높다. 세 번째, 국내 제휴 마케팅. 제휴 마케팅이란 타인의 상품을 대신 광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쿠팡 파트너스가 있는데 고객이 나의 제휴 링크를 클릭해 쿠팡 내의 상품을 구매하면 보통 3%의 수수료를 받는다. 쿠팡 파트너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내가 홍보한 상품이 아님에도 내가 올린 제휴 링크를 클릭한 고객이 24시간 이내에 다른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그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쿠팡 파트너스 상품을 홍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 먼저 키자드를 통해 사용자들의 검색수 대비 블로그 수가 적은 키워드를 찾는다. 그리고 네이버 광고 관리자에서 키워드 도구 메뉴를 이용해 그 키워드와 연관된 키워드를 찾은 뒤 검색된 키워드가 들어간 글을 블로그에 올린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중에는 썸트렌드라는 곳이 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SNS에서 해당 키워드와 함께 이용된 감정 표현이 빈도수에 따라 검색된다. 이런 사이트를 참고해 적절하게 홍보글을 작성하면 상위 노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 삽입 시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 논란은 아직 많은 이슈를 낳고 있다.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링크를 압축 링크로 변환시켜 올려도 글이 뷰 탭에 노출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따라서 글을 작성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 애지중지 키워온 블로그의 경우 저품질 리스크가 있으므로 쿠팡 파트너스 전용 블로그를 만들어 홍보하길 추천한다. 만약 블로그 홍보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네이버 지식인으로 홍보하길 추천한다. 지식인의 질문하는 방식으로 제품 홍보는 불가능하지만 답변하는 방식으로 추천하고 홍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식인에 로그인하고 관심 키워드에 쇼핑 관련 원하는 분야를 등록해 두면 관심 분야 질문만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세팅을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올라오는 질문에 맞는 제품을 쿠팡에서 찾은 뒤 사진 한두 장과 함께 추천 이유를 간단히 써준다. 이때 답변 채택을 많이 받을수록 지식인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데 등급이 올라가면 채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답변이 상위에 노출되어 지식인 답변에 올려둔 나의 제품 링크로 유입되는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네 번째, 해외 제휴 마케팅.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제휴 마케팅의 종류가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외 시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외국인이 돈 버는 방법이 궁금했다.
그중 아마존 어필리에이트가 되기 위해 워드프레스를 이용해 직접 제휴 마케팅 쇼핑몰을 만들었다. 이 홈페이지에는 5개의 큰 카테고리별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업로드해두고 그 상품을 클릭하면 아마존 사이트로 연동되게 설정했다. 쿠팡 파트너스와 마찬가지로 상품 구매 버튼에 나의 제휴 링크를 연결해두면 일정 시간 내에 어떤 제품을 구매하든 그 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쿠팡 파트너스보다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높아서 영어라는 진입장벽만 넘으면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장점은 우리나라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사용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마케팅 방법은 다양하고 강력해서 제휴 마케팅 사이트로의 트래픽 유발이 용이하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제휴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좋고 구매 전환율이 높아 홍보가 잘 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다른 제휴 마케팅으로 클릭뱅크가 있다. 보통 우리는 전자책이나 본인의 재능을 직접 판매하는 데 집중을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전자책이나 프로그램을 대신 홍보해주고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클릭뱅크가 바로 위의 생각을 구현해둔 사이트이다. 전자책이나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은 자신을 알리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때 홍보 가능한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전자책이나 프로그램을 대신 알려준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가진 장점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연결해주는 클릭뱅크는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것을 알고 나서 나는 2가지 생각을 했다. 첫 번째는 대신 판매해주면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었다. 알아보니 품목마다 다르지만 보통 판매 금액의 50에서 70%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우리나라 쿠팡 파트너스는 보통 수수료가 3%, 아마존 어필리에이트의 경우 높아도 10% 정도인 반면 클릭뱅크는 적어도 40에서 50% 이상이었다. 의심이 갈 정도로 놀라웠는데 어떻게 이처럼 높은 수수료를 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다. 게다가 잘 안 팔리는 제품이거나 클릭뱅크 진입 초창기인 판매자가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다. 여러 측면으로 공부해 본 후 더 놀란 점은 잘 팔리는 인기 제품이든 아니든 하나같이 수수료율이 높다는 것과 내가 잘 안 팔리는 제품을 파느라 더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 점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클릭뱅크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마켓에 들어가면 화면 좌측에 주제별로 내가 홍보할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상품을 고를 때 중요한 팁은 그래비티라는 항목값이 높을수록 좋은데 이 항목은 지난 2주간 상품이 팔린 수를 나타낸다. 해당 상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 것이다. 그래비티 값이 높으면서 재구매 금액을 보여주는 리빌 값이 높으면 금상첨화다. 이 2가지 항목 값을 잘 체크한 뒤 프로모트 버튼을 누르면 제휴 링크가 생성된다. 그 다음에는 생성된 링크를 홍보할 공간이 필요한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휴 마케팅이므로 구글에 잘 노출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따라서 워드프레스를 이용해 만든 홈페이지나 구글 사이트 활용을 추천한다.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 중 하나임에도 국내에선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사용하기를 어려워한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워드프레스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면 구글 사이트를 추천한다. 구글 사이트는 구글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 간편한 조작이 강점이다. 물론 섬세한 편집이나 활용성 면에서는 워드프레스에 비해 부족하다. 하지만 큰 노력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글 사이트는
구글 최적화에 유리해 꾸준히만 작성하면 글이 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클릭뱅크를 알고 나서 든 두 번째 생각은 내가 이런 사이트를 국내 버전으로 만들면 어떨까였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많은 것들이 보인다. 우리나라 재능 플랫폼 중 가장 유명한 곳이 크몽이다. 전자책부터 다양한 재능을 판매하는 프리랜서 마켓이다. 해외 프리랜서 마켓을 카피한 크몽의 원조는 피버라는 사이트다. 필자는 영어권 외국인들이 이런 제휴 방식에 익숙하고 구매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한국어 기반이 아닌 영어로 제작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다. njopmedia.com njopmedia.com 위 사이트는 아마존의 필리에이트 상품과 클릭뱅크 상품의 제휴 링크를 걸어 일정 시간을 두고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관리에 시간이 들지 않고 마케팅만 잘해두면 자동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외국인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때는 주로 구글과 페이스북 마케팅을 한다. 하루 24시간이 짧다면 내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 사람 고용이 힘들면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제휴 마케팅 자동화를 실현하게 된 이유이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일상의 변화, 버틸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코로나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지구인 전체의 삶을 뒤바꿔 놓았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적응하기 위해 온라인 사용법을 강제적으로 배워야 했고 익숙해져야 했다. 직접 만나 진행되던 오프라인 강의들도 온라인 줌 강의로 대체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흐름 속에 아직도 강의를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살 것인가? 먼저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공을 맛본 뒤 그 성취감으로 더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이 성공 사례의 보편적 모습이다. 온라인 시대의 변화에 맞서 버티기보다 적응해야 한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삶보다 생산자의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에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경계를 미리 정하지 말 것. 누구든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처음 겪는 현상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잘 적응하고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산다. 반면 적응 못한 사람은 불평만 늘어놓으며 생활고에 시달린다. 이럴 때일수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 해본 것에 대한 거부감을 떨쳐내야 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 변화 없는 시기에 거북이가 잘 되긴 쉽지 않다. 판이 뒤집힐 때가 기회다. 당신은 거북이인가 토끼인가? 이미 정착된 시장에서 성공하고 큰 부를 창출한 사람을 토끼라고 한다면 사람들 대부분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다. 그렇다면 옛날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 우화 속에선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거북이에게 지지만 현실에서는 절대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다. 판이 바뀌지 않는다면 말이다. 다만 지금의 코로나 시기처럼 판이 바뀌어 토끼를 바다로 데려가 경주를 한다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다. 코로나가 세상을 온통 휘저은 지난 1년 반, 판이 바뀌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깊게 생각해보자. 판이 바뀌는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변화할 코로나 이후를 예상하며 온라인 시장의 변화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뭔가를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누구는
판이 뒤집히는 시기를 위기라고 느끼는 이때 미친 실행력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네, 이상으로 퍼스널 엔자 파인더 이태웅님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지금은 사업을 더 확장해 크레이지 머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온라인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변화가 두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